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 소프트맥스 회귀 등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런 작업들은 모두 뭔가를 예측하거나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한 그런 것들이었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어떤 선형 함수를 따를 것이다, 또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따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웠고, 또 어떤 실제 트루 밸류, 즉 참값과 이 모델이 예측한 예측값 사이의 오차를 계산했고요. 그리고 이 오차를 반복해서 줄일 수 있는 어떤 최적화 함수를 도입했고, 그거를 바로 옵티마이저라고 했습니다. 이 옵티마이저는 기본적인 배경으로 경사하강법이 그 베이스가 된다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파트부터 딥러닝을 배울 텐데, 사실은 이미 우리가 이 알게 모르게 뭐 개념적으로 봤든 뭐 코드로 봤든 이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신경망이라는 구조를 이미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배웠던 어떤 선형회귀, 로지스틱 회귀, 이런 애들은 단 하나의 레이어로만 구성된 신경망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배웁니다. 이런 구조 한번 기억나시죠? 어떤 인풋들이 있고 이런 특징들의 어떤 데이터를 넣었을 때 여기서 이제 어떤 그런 값들을 잘 모아서 선형 방정식을 넣든 아니면은 시그모이드, 소프트맥스 함수를 넣어서 그 값을 이제 아웃풋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 구조였습니다. 근데 단 이 하나의 레이어만 가지고는 복잡한 문제를 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레이어를 여러 개를 냅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렇게 레이어가 여러 개가 되는 것을 바로 우리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해서 MLP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바로 딥러닝 모델이다 라고 부릅니다. 딥러닝 모델은 보시다시피 인풋이 있고, 우리는 위에서는 요 세 개의 인풋이 조합돼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잘 가지고 놀아서 나온 값을 바로 아웃풋으로 썼는데, 바로 아웃풋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값을 그대로 또 다음 레이어에 남겨서 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넘어온 값을 가지고 어떻게 잘 갖고 놉니다. 그런 다음에 이 레이어가 n개라고 치면은 이 총 n개의 레이어를 통과한 다음에 아웃풋을 바로 결과로 쓰겠다라는 게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 왜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이런 여러 개의 레이어가 필요하냐, 이게 아주 직관적으로 뭐 와닿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우선은 첫 번째 이유로는 그냥 이 뭐 학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레이어를 여러 개 놓고 돌려봤는데 잘 되더라, 결과가 잘 나오더라 해서 나온 게 바로 이런 딥러닝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는 이게 퍼셉트론이라는 게 신경망이라는 뜻인데, 이 신경망이라는 게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의 뇌 속의 어떤 사고 과정을 본따서 만든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 아니면은 뭐 생명과학을 조금이라도 배워보신 분들은 우리의 뉴런, 뇌 속에 있는 뉴런들이라는 어떤 작은 단위가 있죠. 그냥 뭐 대충 그리자면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어떤 여기서 감각을 받으면은 뭐 어쩌고 그 감각을 처리해서 또 다음 뉴런에 넘기고 또 넘기고 해서 결정되는 게 우리의 어떤 사고, 생각,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해서 이런 걸 신경망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컨셉트를 본따서 만든 게 바로 이렇게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이 딥러닝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수학적으로 나는 어떤 증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글에다가 이 XOR 문제, 이렇게 XOR 문제나 아니면 뭐 XOR과 딥러닝 이런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많은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뭐 증명해 보시는 것도 좋겠는데, 물론 한번 해보면은 결국에는 요약하자면은 그냥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를 뒀을 때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겠더라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딥러닝이라는 것이고요. 뭐 이미 충분히 감이 오셨겠지만 딥러닝이라고 해서 뭔가 엄청나게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 딥러닝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가설을 세우고 또 오차를 측정하고 이거를 이제 또 최소화하기 위해 옵티마이저를 돌립니다. 다만 이 딥러닝에서는 이 기본 모델을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딥러닝에서도 익히 사용되는 어떤 로스 펑션들을 정의해 볼 텐데, 여기서도 사실은 뭐 물론 실제 다양한 논문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뭐 어떤 레귤라이제이션이 들어가거나 뭐 이걸 다양하게
수정해서 쓰곤 하는데 기본이 되는 건 요 세 가지입니다. 민 스퀘어 에러, 우리 선형 회귀를 배울 때 했었죠. 그래서 요 참값과 예측값 사이의 어떤 차이를 제곱하고 또 그걸 평균해서 한 게 바로 요 MSE, 민 스퀘어 에러였고요. 또 밑에 보시면은 바이너리, 또 밑에 보시면은 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요 각각 로지스틱 회귀할 때 배웠고 소프트맥스 회귀할 때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딥러닝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스트 펑션으로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옵티마이저도 종류를 한번 볼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그냥 요 한 개 데이터를 한 개씩만 넣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했었는데, 이 딥러닝 모델에서 사용하는 옵티마이저는 다양합니다. 이 입맛대로 내가 고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정답이다, 이건 틀리다, 이런 게 없고요. 그냥 어떤 모두 기본 원리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로 움직이되 이제 어떤 관성을 고려해서 움직인다라는 거고, 여기 에이다 그레디언트 이거는 뭐 탐색해 본 적이 없는 구간에 스텝은 크게 밟고 또 탐색해 본 적 있다 하는 구간은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파고드는 그런 방식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요 에이다 그레디언트에서 진화한 게 RMS 프로프라고 해서 스텝을 작게 할 때는 이전의 영향을 고려해서 한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요런 모멘텀과 RSM 프롭 이것들을 다 혼합해서 사용한 게 바로 요 애덤이라는 옵티마이저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뭐 다 알면은 좋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요 애덤이라는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것이고요. 보편적으로 얘가 그냥 옵티마이저 중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뭐 수학적으로 궁금하시면은 뭐 요런 링크를 한번 참고하시거나 아니면은 구글이나 챗 GPT에다가 딥러닝 옵티마이저 종류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시면은 더 자세히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초보자 단계에서는 그냥 이 다양한 옵티마이저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원리는 그레디언트 디센트고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요 애덤이다 라고만 이해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딥러닝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마지막으로 뭐 에포크 그리고 배치, 이터레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토탈 데이터 세트가 우리가 한 100개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물론 이 훈련을 할 때는 이 100개를 통째로 모델에 넣어주면은 이 데이터의 구조들을 잘 학습해서 최대한 정교하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즉 옵티마이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요 통째로 데이터를 넣어주는 게 좋은데, 어떤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즉 어떤 컴퓨터의 리소스를 고려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요 한 번에 넣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너무 크면 컴퓨터 입장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게 쪼개서 넣어주면 된다라고, 잘게 쪼개서 넣어주곤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잘게 쪼개진 단위를 바로 요 배치라고 하고 그 사이즈를 배치 사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배치 사이즈로 나눠서 학습을 진행하는 이유는, 왜냐면은 물론 이 풀 배치,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박아주면 물론 좋지만은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정교하게 수행하고 또 적당히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소모하게끔 미니 배치, 이 적당히 쪼개서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터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또 다른 말로는 스텝이라고도 합니다. 뭐 어쨌든 이 스텝이라는 거는 이 한 번에 이 토탈 데이터 세트를 돌기 위해서 이 현재 배치 사이즈로 이 토탈 데이터 세트를 모두 돌기 위해서는 몇 번의 반복이 필요한가. 여기서는 배치 사이즈가 20이고 토탈 데이터 세트가 100개이기 때문에 총 5번의 이터레이션을 돌아야 이 토탈 데이터 세트가 한 번 학습될 수 있겠죠. 이렇게 토탈 데이터 세트가 모델을 한번 거치고 난 거를 바로 우리는 그 단위를 바로 에포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탈 데이터 세트가 모두 모델을 거쳤을 때 우리는 1에포크를 했다라고 하고, 뭐 2번, 3번, 4번 하면은 뭐 2에포크, 3에포크 이런 식으로 부르곤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어떤 딥러닝과 관련된 개념들을 이야기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딥러닝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어떤 학습 방식,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